어머니 병원비가 얼만데 집에서 이렇게 대충 모시고 있어? 어머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면서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누이 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미숙은 시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이던 손을 멈췄다. 혜란이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거실로 들어섰다. 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란은 대답 대신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았다. 어머니 병원비가 얼만데 집에서 이렇게 대충대충 모시고 있어? 대충이라뇨. 제가 매일. 닥쳐. 혜란의 손이 공중에서 휘둘러졌다. 미숙의 뺨이 아니라 식탁을 탁 쳤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숙이 얼른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혜란은 그 모습을 비웃듯 쳐다보더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아침 6시.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알람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82살 시어머니 홍순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미숙이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고, 며느리야. 네, 어머님.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미숙이 부축해서 순자를 일으켰다. 허리가 굽은 시어머니는 혼자 일어나기 힘들어했다.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가 용변을 보게 하고 세수를 시켰다. 그 사이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호박죽 드실래요? 응, 뭐든 좋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요즘 들어 말수가 부쩍 줄었다. 미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힐끗 보며 죽을 저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웠다. 남편 수연은 아직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8시에 출근하니까 7시쯤 깨우면 됐다. 어머님 드세요. 미숙이 죽그릇을 식탁에 놓았다. 순자가 느릿느릿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미숙이 얼른 다가가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제가 떠드릴게요. 미안해, 며느리야.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미숙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후후 불어 입에 넣어줬다. 순자는 천천히 씹었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음 숟가락을 준비했다. 20년. 시집 온 지 20년이 지났다. 그때 순자는 62살이었다. 건강했고 밭에도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 수다도 떨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더 드실래요? 배불러.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미숙이 그릇을 치우고 약을 챙겼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새 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건넸다. 약 드세요. 이거 꼭 먹어야 해? 네, 어머님. 안 드시면 안 돼요. 순자가 마지못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미숙은 그 모습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 잠깐 TV 보고 계세요. 제가 설거지하고 올게요.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순자는 리모컨을 들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는 손이 어색했다. 한참을 이리저리 누르다가 결국 화면은 홈쇼핑 채널에 멈췄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요즘 순자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말도 줄었고 밤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다.
미숙은 한숨을 삼켰다. 이제 더 손이 많이 갈 거라는 얘기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순자가 미숙을 보며 웃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뭐가요, 어머님? 너 없으면 나 어떡해. 순자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은 그 따뜻한 손길에 미소를 지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어머님, 저 있잖아요. 7시가 되자 미숙은 남편 방으로 갔다. 수연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미숙이 어깨를 흔들었다. 여보, 일어나요. 출근 시간이에요. 응, 알았어. 수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미숙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수연이 거실로 나와 순자에게 물었다. 응, 먹었어. 잘 드셨어요? 그럼. 짧은 대화였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미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글쎄, 회의 있으면 늦을 수도. 그럼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응. 수연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양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왔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숙과 순자, 둘만 남은 집. 미숙은 식탁을 치우고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방, 화장실. 구석구석 닦고 쓸었다. 며느리야, 물 좀. 순자가 불렀다. 미숙이 얼른 물을 따라 건넸다.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TV를 봤다. 미숙은 빨래를 돌리고 이불을 널고 점심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갔다. 매일 똑같은 일상. 하지만 미숙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내일이니까. 시집 올 때부터 각오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맏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2시쯤 순자가 졸기 시작했다. 미숙이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갔다. 낮잠 주무세요. 응. 순자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미숙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이제야 자기 시간이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피곤하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어머니는? 주무세요. 그래.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평화로운 오후였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순자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님, 미숙이 얼른 다가갔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순자가 이마를 짚었다. 미숙이 손을 대보니 열이 있었다. 여보, 여보. 미숙이 남편을 불렀다. 수연이 급하게 방에서 나왔다. 왜 그래? 어머님 열이 있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빨리요. 수연이 옷을 급하게 갈아입었다. 미숙은 순자를 부축해서 현관까지 데려갔다. 신발을 신기고 외투를 입히고 차에 태웠다. 병원까지는 20분 거리였다. 미숙은 뒷좌석에서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 응. 순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순자를 휠체어에 태웠다. 미숙과 수연은 그 뒤를 따라갔다. 검사가 시작됐다. 혈압, 혈당, X-레이.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다. 미숙과 수연이 동시에 일어났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세요? 폐렴 초기 증상입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다. 고령이시라 면역력이 약하세요. 집에서 관리하기엔 위험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수연이 물었다. 최소 2주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은요? 하루에 약 1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검사 비용 별도고요. 미숙과 수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2주면 300만 원이 넘었다. 일단 입원 수속하시죠.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다. 수연이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실은 4인실이었다. 미숙은 순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어머님, 여기서 좀 쉬세요. 응. 순자는 힘없이 눈을 감았다. 미숙이 손을 잡자 순자가 작게 웃었다. 며느리 고생이야. 괜찮아요. 빨리 나으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꽂았다. 투명한 액체가 호스를 타고 흘러내려갔다. 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수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요? 어머님 상태가 이런데? 그래도 회의가 있어서. 미안해. 미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 머뭇거리다가 병실을 나갔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다. 혼자 남은 미숙은 의자에 앉아 순자를 바라봤다. 링거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2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다. 아프면 간호하고 밥 먹이고 약 챙기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힘들었다. 오후가 되자 의사가 다시 왔다.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숙이 복도로 나갔다. 의사가 차트를 펼쳐 보였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폐렴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장기 요양이요? 네.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요양원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요양원? 그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드나요? 요양보호사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요양원은 시설마다 다르지만 최소 200만 원은 봐야 합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의사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입원 치료부터 잘 받으시고. 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미숙은 다시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의사 선생님이 장기 요양 얘기하시네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알았어. 저녁에 병원 갈게.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저녁 7시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다. 순자는 깨어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숙이 죽을 떠먹이는 모습을 수연이 문 밖에서 지켜봤다. 들어와요. 미숙이 먼저 말했다. 수연이 병실로 들어와 순자 옆에 섰다. 어머니, 좀 어때요? 괜찮아. 다행이네요. 짧은 대화였다. 수연은 미숙을 보며 고개로 복도를 가리켰다. 둘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의사가 뭐래?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하래요. 요양보호사 부르거나 요양원 알아보래요. 요양원?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가 끝까지 모시죠. 제가 할게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 혼자 어떻게 다 해? 힘들잖아. 괜찮아요. 20년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래도 여보, 어머님을 어디 보낼 순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나한테도 얘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언니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신우이 해란.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다. 어머니 일인데 당연히 알려야지. 그럼 전화해봐요.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연결됐다. 누나, 나야. 왜?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어. 뭐? 왜? 폐렴이래. 지금 링거 맞고 계셔. 그래서 누나도 한번 와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일 갈게. 전화가 끊겼다. 수연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온대. 미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혜란이 오면 뭔가 복잡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혜란이 병원에 나타났다. 짧은 파마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들고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혜란이 순자에게 다가갔다. 순자는 멍하니 혜란을 쳐다봤다.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혜란이요. 아, 혜란이구나. 순자가 겨우 기억해냈다. 혜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네. 미숙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신 거야? 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폐렴이셔서요. 집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겠어? 언니, 그게 됐어. 나한테 둘러댈 생각 마. 혜란이 손을 내저었다. 수연이 나섰다. 누나, 미숙이가 최선을 다했어. 최선? 어머니가 이 지경인데? 혜란이 비웃듯 웃었다. 미숙은 입을 꾹 다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혜란이 물었다. 수연이 대답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하대.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요양원 보내는 게 낫겠네. 혜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이 깜짝 놀라 혜란을 쳐다봤다. 요양원이요? 그래. 집에서 제대로 못 모시잖아.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모실게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혜란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뭔데 어머니 일에 참견해?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20년 동안 뭘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됐어? 혜란의 말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수연이 나섰다. 누나, 미숙이 탓이 아니야. 그럼 누구 탓이야? 어머니를 누가 돌봤는데? 그래도 됐어.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할 거니까. 혜란이 가방을 챙겨 들었다. 잠깐만요, 언니.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미숙이 급하게 물었다. 혜란이 돌아섰다. 생활비? 요양원 비용이요. 한 달에 200만 원은 든다는데.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든지. 저희가요? 언니도 자식이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란이 차갑게 웃었다.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돈도 없어. 당신들이 모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져. 그게 무슨. 됐고, 나 볼 일 있으니까 간다. 혜란이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미숙이 팔을 잡았다. 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손 치워. 혜란이 팔을 뿌리쳤다. 미숙이 휘청거렸다. 순자가 침대에서 작게 울먹였다. 싸우지 마.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나갈게요. 혜란이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수연이 다가와 미숙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미숙은 대답 없이 순자에게 다가갔다.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았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고마워, 며느리야. 순자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숙과 수연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누나 말이 좀 심했어.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더 강하게 말할걸. 아니에요. 언니 성격 원래 그런 거 알잖아요. 미숙이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생활비 문제. 일단 퇴원하시면 집에서 제가 모실게요. 그래도 요양보호사라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미숙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이 없었다. 사흘 후 순자는 퇴원했다. 미숙과 수연이 집으로 데려왔다. 순자는 집에 오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집이 좋아. 그럼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미숙이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순자는 곧 잠들었다. 미숙은 거실로 나와 청소를 시작했다. 며칠 비운 사이 먼지가 쌓였다. 쓸고 닦고 정리했다. 오후쯤 초인종이 울렸다. 미숙이 문을 열자 혜란이 서 있었다. 언니, 집 좀 보러 왔어. 혜란이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미숙이 당황해서 뒤따라갔다. 갑자기 왜 오셨어요? 어머니는? 주무세요. 혜란은 대답 대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방. 구석구석 살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미숙이 물었다. 혜란이 찬장을 열어보며 말했다. 집 상태 확인하는 거야. 왜요? 어머니가 여기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인지 봐야지. 언니, 20년 동안 여기서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폐렴 걸렸잖아. 혜란의 말에 미숙은 할 말이 막혔다. 혜란은 계속 집안을 돌아다녔다. 이 집 명의가 누구야? 갑자기 혜란이 물었다. 미숙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머님 명의예요. 그래. 혜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미숙은 왠지 불안했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혜란이 가방을 챙겨 들었다. 나간다. 어머니 잘 모셔. 네. 혜란이 나가자 미숑은 현관문을 잠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이상했다. 저녁 수연이 집에 돌아왔다. 누나 왔다 갔어? 어떻게 알았어요? 문자 왔어. 집 보러 갔다고. 집 명예 물어보더라고요. 명의를? 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저도 몰라요. 그냥 이상해서. 미숙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이 어깨를 두드렸다. 누나가 뭘 하겠어. 걱정 마. 하지만 미숙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혜란이 자꾸 집에 들렀다. 핑계는 늘 어머니 확인하러 왔다였지만 실제로는 집안을 이리저리 살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혜란이 순자 방에 들어왔다. 순자는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혜란이 방 안을 둘러봤다. 장롱, 서랍, 책상. 눈이 구석구석을 훑었다. 언니, 뭐 찾으세요? 미숙이 문 앞에서 물었다. 혜란이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지. 확인이요? 어머니 물건들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혜란이 서랍을 열었다. 옷가지들이 가득했다.
언니, 그건 나중에 제가 할게요. 미숙이 다가갔지만 헤라는 듣지 않았다. 됐어. 내가 할게. 서랍을 뒤적이더니 헤란이 뭔가를 꺼냈다. 도장이었다. 이게 어머니 도장이지? 네, 그런데 왜요? 그냥 확인했어. 헤란이 도장을 주머니에 넣었다. 미숙이 깜짝 놀라 손을 내밀었다. 언니, 그거 여기 두고 가세요. 내가 보관할게. 안 돼요. 어머님 도장인데. 당신이 뭔데 참견해. 헤란이 소리를 질렀다. 순자가 깜짝 놀라 두 사람을 쳐다봤다. 싸우지 마.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헤란이 방을 나갔다. 미숙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헤란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언니, 문이 쾅 닫혔다. 미숙은 현관 앞에 멍하니 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도장을 가져가지? 뭔가 이상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언니가 어머님 도장 가져갔어요. 뭐?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가져가더라고요. 누나한테 물어볼게.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였다. 1시간 후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나가 보관하겠대. 걱정 마. 미숙은 문자를 보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흘 후 헤란이 또 집에 왔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계세요? 주무세요. 그럼 깨워줘. 왜요? 무슨 일인데요? 미숙이 물었지만 헤라는 대답 없이 순자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헤란이 순자를 흔들었다.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누구야? 저예요, 헤란이요. 아. 순자가 몸을 일으켰다. 헤란이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여기 좀 봐주세요. 뭔데? 집 관리 서류예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헤란이 서류를 순자 앞에 놓았다. 미숙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일인데 당신이 왜 참견해? 서류가 뭔데요? 미숙이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헤란이 가렸다. 상관없어. 나가. 안 나가요. 어머님, 그거 찍으시면 안 돼요. 미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헤란이 미숙의 팔을 잡아당겼다. 손 치워. 언니가 손 치워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순자가 혼란스러워했다. 그만해. 싸우지 마. 순자의 목소리에 미숙과 헤란이 멈췄다. 헤란이 혀를 찼다. 됐어. 다음에 다시 올게. 헤란이 서류를 챙겨나갔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뭔가 잘못됐어. 미숙은 그날 오후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법무사가 물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 집 등기부등본 좀 떼보고 싶은데요. 주소 알려주세요. 미숙이 집 주소를 말했다. 법무사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만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미숙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소유자 정혜란 이전 일자 20일 전이게. 무슨. 미숙의 손이 떨렸다. 집이 헤란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혹시 문제 있으세요? 법무사가 물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이거 시어머니 동의 없이 명예 이전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위임장과 도장이 있어야 하죠. 위임장이요? 네. 여기 보세요. 법무사가 화면을 보여줬다. 위임장 사본이 떠 있었다. 위임인 홍순자, 수임인 정혜란.
날짜 3주 전 미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3주 전이면 순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이거 위조 가능성은 없나요? 위조라면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이런 서류 작성하실 분이 아니에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치매 진단서를 받아오시고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숙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손이 계속 떨렸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에게 물었다. 어머님, 집 명예 이전하신 적 있으세요? 명예 이전? 그게 뭔데?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서류에?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순자는 혼란스러워했다. 미숙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저녁 수연이 집에 돌아왔다. 미숙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이거 봐요. 수연이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언니가 어머님 도장으로 집 명의를 바꿨어요. 누나가? 설마. 설마가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누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물어봐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도 누나인데. 수연의 말에 미숙은 허탈하게 웃었다. 여보, 20년 동안 제가 어머님 모신 게 뭔데요? 그건 이 집에서 살 권리도 없는 거예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0년. 20년이 뭐였지? 다음 날 미숙은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다. 40대 남자 변호사가 미숙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김태준 변호사입니다. 박미숙입니다. 미숙이 의자에 앉았다. 김 변호사가 차를 건넸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숙이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이거 좀 봐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읽었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명의가 바뀌었네요. 시어머니 동의 없이 신우이가 바꿨어요. 확실해요? 네.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세요. 이런 서류 작성할 뿐이 아니에요. 미숙이 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내밀었다. 김 변호사가 꼼꼼히 읽었다. 치매 진단 날짜가 2달 전이네요. 네. 그런데 명예 이전은 3주 전이에요. 그럼 명예 이전 당시에 이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군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예 이전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정말요?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증거, 시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신우이가 고의로 명의를 바꿨다는 증거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시어머니한테 직접 확인받으세요. 녹음이라도 해두고요. 녹음이요? 네. 나중에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증거 모으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미숙이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미숙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집 명예 이전하신 거 기억나세요? 명예 이전? 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혜란 언니한테 집을 넘기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 없어. 도장 찍으신 적도 없으세요? 모르겠어. 혜란이가 뭔가 가져갔던 것 같은데. 순자의 말이 흐려졌다.
미숙은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집을 언니한테 넘기실 생각 있으세요? 없어. 왜 넘겨? 이 집은 내 거야. 그럼 도장은 누가 가져갔어요? 혜란이가. 서랍에서 뭔가 가져갔어. 미숙이 녹음을 멈췄다. 증거 하나는 확보했다. 저녁 수연이 돌아왔다. 미숙이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여줬다. 여보, 이거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누나한테 전화해 볼게.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다. 혜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나, 나야. 왜? 진명에 이전한 거 알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누나, 이건 아니잖아. 어머니 동의도 없이. 동의받았어. 위임장도 있고. 위임장? 어머니가 치매인데 어떡해. 치매 초기야. 판단 능력은 있어. 누나.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됐고, 이건 내일이니까 신경 꺼. 전화가 끊겼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인정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숙이 물었다. 수연이 머뭇거렸다. 그래도 누나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요? 미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미숙이 소리를 질렀다. 순자가 방에서 놀라 나왔다. 왜 그래? 어머님 괜찮아요. 들어가 계세요. 미숙이 순자를 방으로 데려갔다. 수연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미숙이 방에서 나와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그럼 왜 자꾸 언니 얘기만 해요? 그게.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숙이 허탈하게 웃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아. 당신은 뭐든지 언니 눈치만 보잖아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 아프실 때도 병원비 낼 때도 다 혼자 감당했어요. 당신은 뭘 했어요? 그건 이젠 지쳤어요. 당신한테도 언니한테도. 미숙이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미숙입니다. 네, 어떻게 되셨어요? 증거 확보했어요.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 있어요. 좋아요. 사무실로 오세요. 소송 준비하죠. 네, 지금 갈게요. 미숙이 옷을 챙겨 입었다. 수연이 방에서 나왔다. 어디가? 변호사 사무실 가요. 정말 소송할 거야? 네. 미숙의 대답은 단호했다. 수연이 입을 열려다가 닫았다. 미숙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수연이 뒤에서 말했다. 미안해. 미숙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 미숙은 녹음 파일과 진단서를 건넸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소송 걸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석 달, 길면 6개월 정도 봐야 합니다. 그동안 집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는 혜란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거주는 계속하셔도 됩니다. 미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나중에 정산하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미숙이 손을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이제 시작이야. 사흘 후 혜란이 집에 찾아왔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문을 벌컥 열었다. 아! 혜란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미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언니, 너 나한테 소송 걸었어? 혜란이 서류를 휘둘렀다. 법원에서 온 소장이었다. 네, 걸었어요. 미숙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혜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뭔데? 어머님 동의 없이 명예 바꾼 거잖아요. 동의 받았어. 위임장도 있고. 혜란이 소리를 질렀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에 넣어 숨겼다. 위임장이 진짜예요? 당연하지. 어머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그럼 내가 대신 찍었겠어? 혜란이 비웃었다. 미숙이 한 발 다가갔다. 언니, 어머님 치매인 거 알잖아요. 치매 초기야. 판단 능력은 있어.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어요. 미숙이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다. 혜란이 서류를 낚아챘다. 이딴 거로 뭘 어쩌겠다고. 혜란이 진단서를 찢으려다가 멈췄다. 미숙이 사본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됐어. 법정에서 보자고. 혜란이 돌아서려는 순간 순자가 방에서 나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혜란이 다가갔다. 순자는 혜란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구야? 저예요, 혜란이요. 아, 혜란이구나. 순자가 겨우 기억해냈다. 혜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진명에 바꾼 거 동의하셨죠? 진명에? 순자가 혼란스러워했다. 도장 찍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모르겠어. 어머니. 혜란이 다급하게 순자를 흔들었다. 미숙이 혜란의 손을 뿌리쳤다. 언니, 어머님 놔드려요. 닥쳐.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저도 이 집안 사람이에요. 미숙이 소리를 질렀다. 혜란이 비웃었다. 당신은 며느리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20년 동안 어머님 모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신 게 뭐 대수야? 당연한 거 아냐? 혜란의 말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혜란이 팔짱을 꼈다. 그래서 집도 당신 거 아니고 이 집은 어머님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 거짓말 마세요. 어머님은 동의 안 하셨어요. 미숙이 순자를 가리켰다. 순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어차피 어머니 치매시잖아. 뭘 기억하시겠어. 혜란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뭐라고요? 어머니 치매라고. 뭐든 잊어버리시잖아. 혜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미숙은 주머니 속 핸드폰을 확인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다. 그럼 언니는 어머님이 치매인 걸 알면서도 위임장을 받은 거네요? 그래서 그건 범죄예요. 미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혜란이 움찔했다. 뭐? 치매 환자한테서 받은 동의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그게. 혜란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미숙이 한 발 더 다가갔다. 언니, 이거 전부 녹음됐어요. 미숙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어머님 치매 알면서 위임장 받았다고 하신 거 다 녹음했어요. 너 지금. 혜란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숙이 재빨리 피했다. 이미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사본도 있고요. 혜란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감히. 언니야말로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제가 어머님 모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밥 먹이고 약 챙기고 병원 다니고 전부 제가 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언니는 뭘 했어요?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집 가져가려고? 당신이 뭔데? 혜란이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2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미숙이 당당하게 말했다. 혜란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수연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수연아. 혜란이 수연에게 달려갔다. 이 여자가 나한테 소송 걸었어. 누나. 수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혜란이 수연의 팔을 잡았다. 너는 내 편이지? 그게. 수연이 미숙을 쳐다봤다. 미숙은 차갑게 수연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정해요. 누구 편인지. 미숙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미숙이 다가갔다. 당신은 늘 언니 눈치만 봤어요. 20년 동안요. 그건 이젠 선택해요. 언니 편이면 언니 집으로 가요. 저는 어머님이랑 여기 있을 거예요. 미숙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혜란이 수연을 쳐다봤다. 수연아? 누나. 미안해. 수연이 혜란의 손을 뿌리쳤다. 이건 누나가 잘못한 거야. 뭐? 혜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지금 내 편을 안 든다고? 어머니 동의도 없이 명예 바꾼 건 잘못이야. 수연아. 혜란이 소리를 질렀지만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나가줘, 누나.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숙과 수연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가방을 집어들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혜란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쿵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연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고생했어. 미숙은 대답 없이 울었다. 2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2달이 지났다. 법정 소송이 시작됐다. 미숙은 김태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섰다. 맞은편엔 혜란과 혜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 정혜란 씨는 원고의 시어머니인 홍순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치매 진단서, 녹음 파일, 등기부등본. 하나씩 설명이 이어졌다. 홍순자 씨는 명예 이전 2달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꼼꼼히 읽었다. 피고 측은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혜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홍순자 씨가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위임장도 적법하게 작성됐고요. 위임장을 제출하십시오. 혜란의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다. 이 위임장 작성 일자가 언제입니까? 3주 전입니다. 그럼 치매 진단 이후네요. 판사의 말에 혜란의 변호사가 당황했다. 하지만 판사님, 치매 초기는 아직 판단 능력이. 증거 자료를 보니 당시 홍순자 씨는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김 변호사를 쳐다봤다. 원고 측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네, 판사님. 김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혜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어차피 어머니 치매시잖아. 뭘 기억하시겠어. 법정이 조용해졌다.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 녹음은 피고가 직접 한 발언입니다. 치매를 알면서도 고의로 명의를 이전했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혜란의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피고는 앉으십시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혜란은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미숙이 뒤에서 밀고 있었다. 증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순자가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홍순자 씨, 따님인 정혜란 씨에게 집 명의를 넘기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신 적은요? 기억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따님이 도장을 가져간 적은 있습니까? 네. 서랍에서 뭔가 가져갔어요. 누가요? 혜란이가. 순자가 혜란을 쳐다봤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미숙이 순자를 데리고 나갔다. 법정 밖 복도에서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한 거지? 네, 어머님. 잘하셨어요. 미숙이 눈물을 닦았다.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을 때 판사가 판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양측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피고 정혜라는 홍순자 씨의 치매를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부동산 명의를 불법으로 이전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따라서 본 법원은 명예 이전을 무효로 판결합니다. 판사님, 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홍순자 씨 명의로 환원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비용 전액을 배상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렸다. 판결이 끝났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이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이 흐느꼈다. 20년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혜란이 복도에 서 있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만족해? 혜란이 차갑게 물었다.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만족하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걸 되찾은 것뿐이에요. 당연한 거? 네. 20년 동안 제가 모신 어머님, 제가 살던 집,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미숙이 담담하게 말했다. 혜란은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 언니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한 적 있어요? 혜란의 얼굴이 굳었다. 대답이 없었다. 전 어머님을 사랑해요. 피는 안 섞였지만 20년 동안 제 어머니셨어요. 미숙이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끝까지 모실 거예요. 언니가 뭐라고 하든. 혜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수연이 다가와 미숙을 안았다. 고생 많았어. 이제 끝났어요. 미숙이 수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어머님. 집 다시 어머님 명의로 돌아왔어요. 정말?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미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마워, 며느리야. 순자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은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저녁, 세 식구가 조용히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어머니, 더 드세요. 수연이 반찬을 올렸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맛있어. 미숙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밤 미숙은 베란다에 나가 달을 바라봤다. 수연이 뒤에서 다가왔다. 뭐 생각해? 그냥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힘들었지? 힘들었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미숙이 고개를 돌려 수연을 쳐다봤다. 어머님을 모신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더 힘이 됐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미숙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달을 바라봤다. 석 달 후,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집 앞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미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었다. 며느리야, 뭐해? 순자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꽃에 물 주고 있어요. 어머님도 나오실래요? 응, 나갈게. 미숙이 순자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왔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꽃이 예쁘네. 그죠? 올해는 더 많이 피었어요. 미숙이 웃었다. 순자가 꽃을 만지며 말했다. 너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났어.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당연한 일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20년을. 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미숙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은 제 진짜 어머니예요.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햇볕을 쬐었다. 새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나중에 이 집 내가 가져. 어머님. 미숙이 깜짝 놀라 순자를 쳐다봤다. 진심이야. 유언장 쓸 거야.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써야 해. 또 혜란이 같은 일 생기면 안 되잖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미숙과 수연이 함께 자리했다. 홍순자 씨 유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본인 홍순자는 본인 사후 부동산 전부를 며느리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네, 맞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서명해 주세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미숙이 옆에서 지켜봤다. 어머님, 정말 이래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제일 자격 있어. 순자가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수연이 운전대를 잡고 말했다. 어머니 마음 받아. 근데 언니는 어떡해요? 누나는 신경 쓰지 마. 누나가 잘못한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어머님이 유언장을 쓰셨다. 집을 나한테 준다고.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무겁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난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미숙이 펜을 놓았다.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순자를 깨웠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순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미숙이 깜짝 놀라 어깨를 흔들었다. 어머님, 어머님. 응?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미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피곤해서. 순자가 몸을 일으켰다. 미숙이 부축했다. 병원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순자가 손을 내저었다. 미숙은 불안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미숙이 옆에 앉았다. 어머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글쎄, 잡채 먹고 싶네. 잡채요? 만들어 드릴게요. 미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정성스럽게 잡채를 만들었다. 어머님 드세요. 미숙이 접시를 내밀었다. 순자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다. 맛있다. 다행이에요. 미숙이 미소 지었다. 순자가 잡채를 먹으며 말했다. 며느리야, 너 정말 요리 잘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네. 시집 올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미숙이 웃었다. 순자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랬나? 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전부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순자가 먼 곳을 바라봤다. 미숙도 따라 바라봤다. 저녁, 세 식구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잡채, 밥, 국.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어머니, 맛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며느리 솜씨야. 역시 미숙이가 최고죠. 수연이 미숙을 쳐다보며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순자가 부엌으로 왔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쉬세요. 에이, 나도 뭐 좀 해야지. 순자가 행주를 들었다. 미숙이 그릇을 씻으면 순자가 닦았다. 둘은 말없이 일했다. 며느리야. 네.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게. 순자가 미숙을 쳐다봤다. 미숙도 순자를 쳐다봤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미숙은 순자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님. 응, 너도 쉬어. 네. 미숙이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순자가 불렀다. 며느리야. 네. 사랑해.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문을 닫고 미숙은 복도에 서서 눈물을 닦았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안방으로 들어가 수연이 물었다. 왜 울어? 아니요. 그냥 행복해서요. 미숙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수연이 미숙을 안았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네. 미숙이 수연의 품에 안겼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다. 6시에 일어나 순자를 깨우고 아침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똑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미숙의 마음이 가벼웠다. 20년의 무게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좋지. 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이 순자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꽃향기가 났다. 예쁘다. 순자가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모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헌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이었다. 20년의 시간이 증명했듯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미숙과 순자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 모녀였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